네, 그룹 스테이지. 자, 3일차 그룹 C의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EDG와 이에 맞서는 SK텔레콤입니다. EDG가 블루, 이에 맞서 SK텔레콤이 레드로 플레이합니다. 자, 마리의 레넥톤. 자, EDG 상대로 자, 준비해놓은 카드가 이제 나왔어요. 자, 탑 쪽의 선수들이 모여있습니다. SK텔레콤. 이렇게 된 지 꽤 됐지만 요즘은 또 미드에서 순간이동을 워낙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순간이동 이렇게 4개 들고 게임하는 장면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페이커 선수는 애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프로를 들었다는 거는 이제 에코가 푸시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로밍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카운터식으로 막아보지 않을까. 자, 현재 두 팀 모두 2승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드에 그 애니, 브라움 이런 챔프들이 개입하는 게 좀 까다로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SKT는 스토리를,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예상한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라인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텀 라인전을 만라인을 서면 어쨌든 칼리스타 애니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고 라인을 못 밀고 HP 관리 한 번만 실패하면 갑자기 미드에 뿅 하고 애니가 나타날 거거든요. 네. 저렇게 수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브라움도 돌아다닐 수 있고 애니도 그렇죠.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의 서포터가 이제 심리전을 잘 해서 먼저 우위점을 가져가서 그 우위점으로 스노볼을 굴리냐, 그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초반 상대편의 움직임은 알고 있습니다. 배 노림수를 노려봤는데 네. 파악을 했다는 것만으로 꽤 큰 수확이죠 이거. 네. 자, 브라움이 미드 쪽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울프. 뭐 대부분의 이제 부르저라고 불리는 에코가 좀 깊숙하고 더 위쪽이에요. 많이 깊숙하죠. 네, 아, 여기 안 맞았네. 오, 4명? 이거 필킬! 킬각 나왔죠 이거? 네, 예. 나왔습니다. 아, 일로 네. 아군이랑 아래로 도망가게, 아래로 도망가게. 자, 랩업이 안 됐어요. 2랩이 안 돼서 룬감옥 못 찍었습니다 아직. 에코가 푸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네. 자, 아군 쪽 도망가는 방향. 네, 무빙 좋았습니다. 폰. 이렇게 되면 EDG가 초반에는 조금 좀 이득을 봤고요. 이제 다음 타임에는 이제 EDG 쪽이 먼저 이제 오지 않을까. 참 저런 거 노림수가 어떻게 보면 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분명히 당하는 경우도 많아서 네. 차이가 굉장히 크죠. 저 이번도 아주 아까웠어요. 네, 긴급 상황 나올 뻔했습니다, 솔직히. 라인에 복귀하기에는 동선 자체가 서로 부담되는 상황이고 그냥 쭉쭉 서로 뭉쳐서 미는 택할 것 같네요. 네. 자, 렉사이까지 9시 쪽에 다또 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힘 다 주고 있어요, 탑에. 네, 지금 SKT 경우에는 이제 탑이랑 같이 합세해서 이제 탑을 밀고 있는데 EDG 쪽은 이제 인원수가 한 명이 모자라서 지금 이제 드래곤 쪽으로 한번 쓱 경유를 하네요. 경유만이 아니라 네, 옮김의 사냥도. 상대가 위쪽에 많이 탑에 배치돼 3명이 있는 게 체크가 됐기 때문에 네. 바텀에 올 수 있는 것은 지금 레넥톤밖에 없다고 체크를 했고 인원수 싸움에서 많이 우위를 가져갔다고 생각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대가 위쪽 힘주면 당연히 용은 좀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가 있죠, 이제. 굉장히 유기적인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본진에 폰 선수가 돌아가면서 빠르게 순간이동을 미드에 썼거든요. 체력 관리나 만화 관리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아이템 보유도 있고 된 상황이다 보니까 뭐 라이즈 같은 픽이 라인 푸시력이 초반에 좋은 것도 아니니 과감하게 뭔가 나와서 시각보를 한다든지 상대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죠. SKT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원을 많이 배치해서 탑을 밀어놓긴 했는데 포탑을 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드래곤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일단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EDG는 SKT의 바텀에 1차 타워를 깨지 못했어요. 인원수가 한 명이 부족해서. 그리고 브라움 11가 다시 바텀으로 합류하면서 이제 타워를 지키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바텀 조합이 이제 바텀에서 만납니다. 아르반이 레넥톤 오자마자 한번 쓱 찌르기 위해서 원딜은 아까 브라움이 미드에 내려왔던 것처럼 그래도 랩차가 조금은 날 거예요. 그렇죠. 6렙 타이밍이 조금 빨라서 그걸 이용해서 뭐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벤과 데프트가
홈과 페이커의 스토리에 조금 많이 가려진 느낌인데 둘이 정말 절친입니다. 그렇죠. 예. SNS에 서로의 이름을 태그를 걸기도 하고 정말 서로의 그 활약에 자극받고 더 열심히 연습하고 뭐 그런 스토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페이커 선수가 미드의 라인을 한 3-4개 손에 보면서라도 지금 텔포를 쓰지 않고 지금 라인에 복귀를 했어요. 에코가 텔포가 없는 타이밍에 로밍이 돌아다니는 걸 자기의 성장으로 이제 좀 이용하겠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자르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러 가지 또 패치 때문에 한동안 안 쓰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정글러가 어떻게 보면 또 패치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사소한 패치 버프 때문에라도 정글링에 훨씬 더 안정감도 붙고 그런 점에서 지금 충분히 쓸만한 상황이고 게다가 아군과의 조합으로 봐도 자르반은 원래 스킬 자체가 워낙 좋아서 그런 점에서 또 적팀 핵심들로 2명이 네. 핵심들로 2명이 지금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플래시가 없는 타이밍에 자르반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SKT 핵심들로 2명이 얼마나 잘 살려주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순간적인 대시기가 없죠. 자르반이 이제 방어력이 살짝 올라가고 또 이제 뭐 용사 아이템 버프로 인해서 용사를 첫 템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자, 좋은 돈을 한번 타워도 깨고 해서 1,000원 약간 더 앞서 나가는 SK텔레콤입니다. 일단 클리어러브의 동선은 계속해서 파악당하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시야작을 봤을 때는 지금 SKT 쪽이 저거 레드를 먹어놨고 네. 미드 양쪽의 시야를 다 확보함으로써 이제 라이즈를 키우겠다는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탑 쪽의 스위스는 현재 상황은 한 2배 정도 차이가 지금 납니다. 바텀이 깨질 것 같네요. 네. 이제 시비르가 브라움 예상대로 지금 라이즈에 밀리면서 이제 타워를 지키러 왔지만 네. 그래도 성성 때문에 밀리네요. 자, 시간 도약으로 자, 여기까지 뱅기! 예. 네, 안정거리 확보, 폰. 저럴 때 괜히 전면 또 아끼다가 잡히기라도 하면 네. 큰일 나니까. 맞습니다. 네. 탑에서는 이제 타워가 깨졌고 그리고 렉사이의 경로가 이제 렉사이는 정글링을 조금 더 하고 있었는데 계속 파악당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다리우스를 플레이하고 있는 어메이징 제이는 좀 살릴 수밖에 없었죠. 항상 정글러들이 봐주는 그 반대 네. 동선에 따라서 라이너들이 또 이렇게 영향을 역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아무리 저쪽에서 뭐 프리징을 하든 받아먹든 한다고 가정을 해도 그렇죠. 지금 당장 차이가 작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네. 미드에서도 실수격차 방금 전 이게- 살짝 찌르기의 여파도 있었고 좀 나거든요. 아무리 에코가 아이템 약간 암살자형 챔프라고 볼 수 있고 아이템 효율이 좋은 챔프라고 하더라도 성장 차이는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 라이즈의 초반 이대로 만약 네. 결국에 성장이 흘러간다면 네, 에코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를 죽일 수 있는 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라이즈의 성장을 막지 못하면은 EDG 쪽이 되게 많이 불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타워 1대1인데 돈은 편의당 다시 앞서 나가는 SK텔레콤이에요. 빨리 내려주고 와. 있죠. 예. 네. 지금 EDG는 픽의 그 의미를 지금 잘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완벽하게 운영해서 카운터 당했기 때문에 SKT가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분 10초. 라이즈가 저런 그 초반에 하위 코어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템이 무난하게 나오면 그렇죠. 또 블루 먹는데도 지장이 없으면 파괴력이 굉장하거든요. 가장하면 원래 예전엔 저템만 나와도 풀템이라고 했었는데 네. 사실상 코어템 2개죠. 그렇다고 지금 타이밍에 전투가 펼쳐졌을 때 다른 라인의 챔프들이 전투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레넥톤, 뭐 시비르, 렉사이, 브라움 정도면 상대 챔프와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EDG 입장에서는 초반에 먹어놨던 드래곤이 이럴 때 음. 또 큰 힘이 되겠네요. 지금 기초 체력도 부족하고 말씀하신 대로 교전하기도 애매하고 약간 힘들게 가고 있긴 합니다만 첫 드래곤 때문에 좀 당분간 어쨌든 편하게 갈 수는 있을 네. 것 같습니다. 20초 후에 두 번 쪽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벌어놓은 것 때문에 좀 커버가 되는 느낌이긴 한데 이번 드래곤은 또 SKT가 무난하게 가져갈 것으로 네. 예상되는 상황이긴 쪽의 하거든요. 시야랑 바텀 삼거리 쪽의 시야도 막혀 있었고 여기서 네. 당하지만 않는다. 하지만 지금 삼거리 쪽의 시야가 없어졌기 때문에 SKT 쪽에 렉사이가 지금 이쪽에 있기 때문에 11호하고 브라움은 살릴 수밖에 없죠. 네. 저기 와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칼리스타 애니의 궁 연계와 자르반의 그 기창과 플래시 궁을 이용하면은 한 명은 밀어볼 수 있어서 그리고 바텀 타워가 없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SKT 쪽이 잘 살아주고 있네요. 네. 양쪽의 시야가 이제 체크될 거고요. 야 이걸 이 타이밍에 그냥 EDG는
과감하게 나와 있네요. 여차하면 네. 싸움도 불사하겠다. 그리고 한 번 싸움이 열리면 다 넘어와서 5대5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굳이 SKT 쪽에서 지금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미드 쪽에서 성장이 잘 되고 있고 지금 용도 그렇게 아직 1스택이고 뺏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최대한 라이즈의 성장을 도와주는 쪽이 좋습니다. 네. 그만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자르반도 바텀 쪽이 호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계속 그쪽을 봐주다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넥톤이 너무 편하게 계속 저렇게 넘어와서 오, 세명! 이거, 세명 이거. 1.4를! 완벽하다. 이거 헬퍼 늦었어요? 완벽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살짝 방심했죠, 페이커가. 위쪽에 와드가 박혀 있었는데도 저 보고도 지금 좀 플래시를 좀 아끼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메이코의 애니가 정광석화처럼 치고 나오는 플레이는 이미 뭐 명품으로 워낙 소문나서 항상 조심해야 될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용 타이밍과 또 맞물려 있습니다. 용 이렇게, 당연히 가져가는 이렇게 거죠. 되면 지금 용쪽 시야랑 네. 지금 용 두 번째 용을 네. 가져가면서 엄청나게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순간이동과 전멸이 다 살아있어서 싸울 수 저항을 있어요. 하나요? 예.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네. 순간이. 자, 페이커 오는데 페이커요! 페이커 오는데요! 누가 터졌고요. 네. 페이커 스택이 없어요. 라이즈 네. 스택이 안 차 있고. 자, 그러나 페이커 감기 어떻게 본! 드래곤 싸움에서 보다가 갖는 레넥톤이 들어가고 레넥톤! 들어가고. 2대2! 레넥톤이 아주 쓸어 담았죠. 살았죠! 팽은 백! 그리고 드래곤 먹었어요. 먹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방금 빨간 팀이 드라곤. 레넥톤이 아주 네 그렇네요 좀. 네. 자, 네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네, 강심은- 엄청나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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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다는 네, 얘기예요. 유저의 최고죠. 네, 예. 지금 숙소에서 쓰던 말이 살짝 나올 네, 뻔했는데. 예. 네, 다들 조금 더 수라해 주시고요. 네. 와, 이거 이것도 한번 더. 텔로, 텔로, 하지만 템트. 플러스 될 수 있어요. 원 네, 플러스. 본드요. 아직 에코 궁이 아직 차 있는 상태가 아닌데요. 이거 에코는 글쎄요. 와, 에코를 잡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딜이 그렇게 이제 딜 사이클이 끝났어요. 네. 라이즈도 일단 전멸 쓰면서 살아봤고요. 네. 저희가 도망가만 가면 됩니다. 생존만 하면. 병동으로 가버리고. 자, 방금 한타에서 라이즈 플래시가 빠졌다는 걸 체크했다면은 네. 지금 자르반 바로 라이즈 쪽으로 이제 노려봐야 됩니다. 자, 페이커가 먼저 전전했습니다. 그 이후 용싸움에서 또 용까지 먹으면서 이득을 봤어요. 페이커의 실수, 어우러졌어요. 네, 실수로 인해서 좀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까? 초중반 단계이기 때문에 부활까지 걸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여기서 물고 늘어졌던 게 좀 주요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레넥톤 이 타이밍에 진입을 굉장히 잘했어요. 네, 어그로로 끌어주면서 비비고 스킬을 한번 돌려주면서 그러니까 다리우스도 분전하긴 했습니다만 네. 진짜 이 타이밍에 레넥톤이 갖고 그쵸. 있는 힘은 참 오랜만에 나와서 참 뭐 저희로서도 굉장히 또 재밌는 장면이죠. 원래 예전에야 워낙 많이 나왔었지만 그렇죠. 뭐 네. 레넥톤은 저 타이밍에 궁을 키면은 3,000원짜리 아이템이 그냥 하나 공짜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레넥톤이랑 싸우지 말라. 그러면 이제 중후반만 넘어가면 이긴다. 그런 말이 많이 오가고 했는데 지금 싸움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레넥톤의 그렇죠. 위험이 증명이 네. 됐습니다. 싸움 끝나니까 203이 됐어요. 레넥톤은요. 지금 뭐 거의 더블 스코어로 CS도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 라이즈의 성장도 다시 잘 됐고요. 그리고 각 캐리 라인의 성장이 지금 괜찮은 편이라 네. 드래곤 스택도 따라갔고 이런 것도 좋고 일골 격차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벌려놨고 라이즈- SKT가 좀 좋습니다. 라이즈는 최대한 이제 자르반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네. 도망 다니거나 아니면 팀원의 위치, 바텀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물리면 싸움은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동선을 짜고 있네요. 네. 자, 그럼 미드 쪽 수비. 네. 대북 쪽 혼자. 예, 아, 옵니다. 이제. 이게 에코 오는데도- 바텀으로 돌리면서 네. 좀 인원 배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SKT가 더 날카롭게 네. 치고 들어왔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유틸성이 11르 쪽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 푸시도 빠르고 네. 움직임도 빠르기 때문에 EDG 쪽에서는 푸시도 느리고 빠른 게 에코 하나예요. 그래서 네. 에코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SKT 쪽이 강제로 그걸 지금 선택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네, 미드와 바텀 이렇게 딱 위치 바꾸는 상황 그 빈틈을 노려서 그냥 타워를 깨버렸어요. 에코가 근접 챔프 치고는 비교적 라인 클리어 능력이 괜찮은 편이기는 네. 합니다만 저렇게 몰려서 왔을 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답이 없죠. 그리고 네. 먼저 11 먼저 이제 서 있는 경우에는 네. 저 태엽 감기를 먼저 쏴가지고 클리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른 라인에 있다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이제 직선으로 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클리어를 할 수가 없죠. 네. 자, 그러면 돈은 약 3천 정도 앞서 나갑니다. SK텔레콤.
이 정도면 뭐 이겼다고 봐야죠. 네. 라이즈가 지금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막 이제 갑주 들고 이제 벌써 이겼나요? 창 꺼내고 이제 투구 쓰고 이제 신이 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지금. 그렇습니다. 저기서 신발 하나 신고 이제 지팡이 하나 딱 들면은 대장군 이제 네. 강림하시는 겁니다. 빠르게 진급 중입니다 지금 라이즈. 그리고 탑에서 주도권을 계속 잡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크거든요, 이거. 네. 확실히 시작할 때부터 저기서 계속 놀아요. 준비를 해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2렙 차와 네. 레드까지 정말 그렇죠. 저 오랜만에 나온 레노턴 오랜만에 나온 만큼 네. 김동현 코치가 자 픽하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말이 정확하게 코치의 의도를 살리고 있어요 경기 중에. 레넥톤은 생긴 외모와 비슷하게 근접 전투에 진짜 강하고 예, 뭐 맷집도 꽤 좋은 편인데 네, 외모 그쵸. 네. 네. 강해 보이죠. 미드가 약간 원거리 하드 AP 이런 챔프가 있을 때 카이팅 당하다가 망하는 스토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중후방은 접어들면 뭐 아이템 효율도 떨어진다는 얘기 있었고요. 그런데 상대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챔프들입니다. 받아치기 굉장히 좋죠. 뭐 저 정도 성당 차이면 저 레넥톤 무기 쓸 필요도 없죠 그냥. 네, 그냥 이로 물어서 죽여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야, 예상 들고 있죠. 네, 저 앙, 네. 앙, 자, 그냥 그렇지, 이게 앙, 이걸 전면 없지, 물어 죽였죠 그냥. 네. 말이! 자기를 그냥 아, 상대편 어메이징 입장에서는 정말 저 어메이징한 죽음을 네, 당했죠. 그냥 때려잡아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뱅기에 또. 용한타 한 번 하고 왔는데 악어가 그냥 누가 키워줬어요 막. 네. 네, 그냥 똑같이 빨가벗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이제 갔다 왔더니 뭐 막 뭘 입고 있어요. 뭐 네. 들고 막 이러고 왔어요. 알고 보니 주인님 잘 태어났는데. 만나고 왔어요 네. 지금. 네. 상대는 오탄벌인데 이쪽은 그냥 갑주 차고 그렇죠. 무기 들고 나타난 소위 수준이에요. 한쪽은 내복인데 한쪽은 네. 저래요 네. 지금요. 마치 꿀잼이에요. 지금 다리우스는 네.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지금 레넥톤이 지금 미래에서 왔어요. 네. 일단 무기도 멀리서 오진 않았죠. 그렇게 멀리서 오진 않았죠. 시대 차이는 시대 차이는 비슷합니다. 타임슬립이 약간 좀 약했어요. 예. 하지만 돌과 이제 좀 네. 조금 다르죠. 차이는 많이 나죠. 비교는 안 되는 거죠 일단. 네.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리우스가 어쨌든 패치가 되고 나서 초근접 전투엔 조금 더 약하거든요, 은근히. 네. 그러니까 약간 거리가 있는 그 살짝을 예 그렇게 맞추면서 이제 체력 회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해지는 건데 레넥톤이 딱 달라붙어서 데미지 넣기 시작하면 두 번이나 붙을 예, 수 있죠. 은근히 무력합니다, 네. 다리우스.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될지 먼저 자리 잡은 쪽은 SK텔레콤이고요. 시야는 SKT 쪽이 다 먹어놨고요. 네. EDG의 노림수는 역시나 이 바텀 쪽에서 시작되는 뭔가 메이커의 애니를 통한 그리고 자르반 CC 연계 하지만 이런 거를 이디는 또 이제 갈려서 오고 있어요. 지금 위하고 아래쪽으로 갈려서 네. 오고 있고 시비르가 지금 미드를 밀고 합류하게 되면은 에코는 미드를 먹으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타이밍에 다시 시야를 먹고 4대3 전투로 열 수도 있어요. 아까와 같은 누군가 끊기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SKT는 지금 전투 5대5 대치구도에서 누군가 이니시에이팅을 하는 그림으로 흘러갈 경우 압승을 거둘 것 같거든요. 지금 아이템 보유 상황이나 지금 전투 자신감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대로 대치만 해도 저 레넥톤은 뭐 네. 계속 네. 괴물이고요. SKT 좀 급하지 않아요. 네. 용을 안 쳐도 되기 때문에 이걸 밀고 3렙 차이나요? 네, 탑 지금 한번 다이브 해도 되죠. 이거? 2렙도 아니고 미드가 3렙 탑이 차이나요? 네. 자 양쪽 압박. 이렇게 미드를 이제 먹으러 오겠죠. 그러면 와, 자연스럽게 탑은 1대1만 냅두면 이기니까 우린 용은 안 쳐도 되고 만약에 용은 이렇게 여유롭게 먹으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EDG 쪽에서는 그냥 용 주고 우리 그냥 성장하자. 지금 이렇게 끌릴 바에는 우리가 불리해진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면도 계속 이리지 끌려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미드 가면 미드 쪽 막으러 갔다가 안 오네 돌아서 용 먹으면 그냥 쳐다보는 거고요. 네. 좋게 말은 성장하자. 이거는 정말 김정균 코치의 막 엄청난 그런 뱀픽과 뭐 마린 선수의 레넥톤 숙련도 그리고 팀적 숙련도, 운영 예.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충격적입니다. 어메이징 제이 선수는 그 자국 내에서 네. 그러니까 코르 선수를 정말 말 그대로 재치의 만큼 현재 메타에 최적화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조전 메타 정말 잘 다루고 챔피언 폭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자신감도 있고 라인전 자체도 엄청나게 강력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데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네. 이번에 격차가 뭐 너무 뚜렷하면 상대는 304 176이에요. EDG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인 플레이가 되게 좋았는데 네. 개인 플레이라기보다는 이제 SKT 쪽에서는 팀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플레이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별로 없었죠 이번 판에는. 미드 쪽 일단 1차례도 밀었습니다. EDG 입장에서는 득점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SKT가 수비를 안 하고 다른 라인 푸시에 더 신경을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텀 라인 쪽에 라이즈가 쭉쭉
라인을 몰아넣으면서 CS도 더 수급을 했고 탑에서도 한번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원딜 간의 CS 차이도 제법 나고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흘러갔을 경우 칼리스타의 데미지 기대값보다는 시베리가 조금 더 딜을 더 잘 뿜어낸다는 것까지 감안해 봤을 땐 SKT가 확실히 좋습니다. 네. 이게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이디지가 그렸던 그림은 그걸 겁니다. 어메이징 제이, 뭐 다리우스니까 뭐 웬만하면 무조건 반반 될 거고 여차하면 스플릿 푸시하다가 한타 그러면서 에코도 스플릿으로 돌리면서 1-3의 구도 유지하다가 여차하면 이제 칼리스타 N이 이용해서 끊어먹기 식으로 순간적으로 합류해서 한타 뭐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을 텐데 레넥톤이 시작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탑에서 저렇게 다리우스 압박 넣고 있고 그러면서 에코가 또 지금 레넥톤을 막지도 못해요. 네.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양 사이드가 묶인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잡아서 그냥 이니시! 대표! 페이커! 깔끔합니다. 네. 페이커 전멸로 이제 묶어버리면서 그냥 할 게 없어지고 있죠. 칼리스타도 말이죠. 정화도 아니고 힐이라서 그쵸? 맞습니다. 칼리스타 수밖에 잡고 없죠. 네 다음에 어디죠? 바론? 네, 후식 먹으러 왔죠 지금. 네. 네. 일단 치나요? 후식 먹다가 배 터질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주도 먹을 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네. 네. 이게 시베리가 사냥개시 예 썼네요. 아까 네 칼리스타를 끊을 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원 투자되면 여기가 뚫리고. 그러네요. 바론 바론 쪽으로 쪽에 사람을 끌어들여서 위협이 끌어들여서. 있었기 때문에 네. 에코가 살짝 바론 쪽 무빙을 취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텔포가 있었는데 바론 쪽 무빙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 아마 다리우스가 저렇게 가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레이스를 저렇게 스마이트로 뺏어버리는 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정글러 입장에서. 뭘 뺏겨도 짜증나죠. 같은 팀에서 이 체이서 선수가 저런 거 하나 우리 뺏기면은 편이 먹어 짜증나는데요. 네. 아주 오열을 해요. 약간 과장하면 오열. 드래곤 바론 뺏기는 것보다 저런 거 작은 거 하나 뺏기는 게 더 열받습니다. 네. 특히 진짜 이제, 그런가요? 그러니까 특히 약간 그러니까 정글러 개인으로 봤을 때 네. 또 같은 팀이 뺏으면 정말 이건 진짜 팀 터지죠 그냥. 저는 이제 좋은 의도로 상현이가 레이스를 먹는구나 해가지고 리시를 네. 반대쪽. 레이저를 긁어줄 자, 때가 레넥톤 네. 후방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레넥톤. 마리 선수 전면 특허 이제 뒤에 텔포타고 이제 걸어버리는 거. 예. 근데 걸어만 라이즈가 갔어요. 먹는 네. 거예요. 걸어. 이번에는 템포 타고 이제 걸어만 갔습니다. 맞습니다. 시야를 먹어야죠. 걸어버린 게 아니고 걸어만 갔습니다. 네. 지금 EDG 쪽에 시야석의 개수가 체크가 됐다면은 지금 발언 쪽으로 들어가서 시야를 먹고 낚시를 하지 않을까. 11회 사냥 개시도 이제 쿨타임도 찾고 조합 시너지도 이때쯤 이제 충분히 역시 지금 세 명이 네. 칩니다. 자, 두 명은 네. 자, 길목 틀어막고 있고요. 딜이 굉장히 세죠 지금. 네, 네 네 명 치네요. 네. 무난히 먹을 거로 예상. 저 악어를 뚫고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좀 강가라서. 그렇죠. 레넥톤이 훨씬 또 버프를 받죠. 바깥쪽 점수. 네. 지금 레넥톤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는데요. 지금 라이즈가 순간이동 자신만 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이템 아까도 한번 다녀왔겠다. 라이즈가 그냥 스플릿을 해도 돼요. 네. 굉장히 지금 경기가 편해졌습니다. 뭘 해도 여유롭죠 SKT. 이제. 네. 이제 뭐 먹을지 고르면 돼요. 네. 반찬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EDG 쪽에. 자, 이 발언법 끝날 때쯤 이제 만차 이상 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SK. 이제 EDG 쪽에서는 라이너들이 이제 라인을 못 먹으니까 정글러 거라도 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막 뺏어 먹고 있죠. 지금 레이스 뺏겼고요. 지금 자라마 입장에서 레이스 하고 골렘 늑대도 먹을 게 없어요 자라마는. 사실 지금쯤 되면 그냥 게임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네. 이거는 근데 어느 순간 EDG의 노림수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이미 형성돼버려서 SKT 쪽에서 이제 내가 캐리하겠다는 그 욕심만 버리면 이제 팀 플레이로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난히 굴리면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용도 이제 30초. 자신있게, 네. 심심한가 봐요. 예. 심심한가 봐요 이제. 슬슬 심심해요. 싸움이 안 나니까. 그래도 용 쪽에 20초 나왔고 한번. 자, 한번. 오. 네. 오. 사냥개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잘 빠졌고요. 저였으면 못 넘었을 텐데. 그래도 저 정도 벽은 난이도가 낮지 않나요? 그리고 칼리스타로는 좀, 전 살짝 르블랑으로도 살짝 빡셉니다. 벽에 약한 남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벽을 안 넘어도 되는 챔피언을 좀 좋아하고 있어요. 네. 대신 넘어주니까. 네. 자, 그러면서
3스택. 세 번째 용도 챙깁니다. SK텔레콤. 자, 바론 이후에 뭐 크게 무리 나지 않았어요. 뭐 실리는 챙기고 있습니다만. 스타락의 도전까지 나왔습니다. 레넥톤의 탱킹력, 데미지 딜링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저런 메타에서 어떻게 이제 역으로 스노우볼 굴릴 수 있을까 생각을 몇 번 해봤는데 저 와드 토템을 전부 다 이제 렌즈 토템 렌즈로 바꾸고 다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다 함께 이제 한 명씩 키고 나가면서 한쪽 정글을 한 번에 먹으면서 저쪽도 시야가 없고 우리 쪽도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싸움을 여는 게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을까. 아예 완벽하게 네. 시야 장악을 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차피 녹색 와드를 토템을 들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그냥 30원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그러니까 불리한 쪽 입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저 렌즈 토템으로 바꾸는데 이제 75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75원으로 바꾼 다음에 한 적팀이 이제 집에 갔을 때 좀 그 예상이 돼요 타이밍이. 돈을 좀 많이 들고 있다고 예상이 되면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렇게. 근데 하지만 지금 렌즈가 갖고 있는 게 서포트하고 정글인데 업그레이드된 건 서포트밖에 없기 때문에 시야를 완벽히 먹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시야가 먹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올 때 집을 갔다 와도 시야를 먹힐 수밖에 없고 낚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스노우볼 굴릴 수가 없는 거죠. 다 보이죠 지금 자르반. 네. 아이 에코하고. 자, 다음 미드 쪽으로 한번 전진을 시작합니다. SK텔레콤. 다리우스는 뭐 게임 끝날 때까지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레넥톤은. 어차피 뭐 1대1 상대도 안 되는데요. 중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위치인 미드 2차를 어쨌든 계속 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건 레넥톤 너무 많이 레이크 걸렸- 걸렸거든요. 연계. 하지만 위험하고. 하지만 이 타이밍에 라이즈는 지금 엄청 잘 컸죠. 네. 레넥톤 레넥톤. 괴물이에요, 괴물. 아, 네. 괴물. 자, 일단 한번 묶어놓고 엄청 묶어놓고 단단하고. 양쪽 때는 폰도 체력이 안 죽었고요. 좋아요. 아무도 안 죽습니다 지금. 네. 자, 동양전사 이대지. 자, 전원장전 이후에 뒤에서 에코도 그냥. 네. 사실 라이즈한테- 페이커가 라이즈한테 맞디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좀 안정적으로 뒤쪽으로 빠졌어요. 그렇죠. 그 뒤로 빠진 타이밍에 마린의 레넥톤이 상대 진짜 복부를 제대로 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이즈가 물린 것 치고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위협이 되니까 뒤로 빠졌겠지만 실제로 맞았는데 아프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네. EDG의 노림수는 이제 방금 했던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어쨌든 한 명 끊고 막 CC 연계 네. 넣고 이런 거였을 예, 텐데 이번에 좀 경멸로 이제 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잡을 딜이 안 나오죠. 네. 미드 에코인 상황에 이렇게 초중반에 로밍으로 이득을 못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좀 호흡은 잘 맞았는데 진짜 딜이 부족해서. 네. 만약에 저기에 이제 빅토르가 그냥 네, 다시 볼까요? 지금 라이즈 같은 여기서 물긴 대천사와 물거든요? 네. 패시브의 방어막 사실 둘다 활성화가 되기 바로 때문에 데미지를 받는 상황은 지금 아니었는데 위쪽에 에코가 테를 타고 네. 와서 그냥 죽습니다. 에코가 지금 위협적이라고 위에- 판단해서 뒤쪽으로 빠지고 레넥톤이 뒷라인을 잡아버렸어요. 에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네. 브라움이 또 에코의 태엽 관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딜이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 상황에서 딜이 나오려면 이제 리치베인과 데캡과 보이드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려면 이제 넥서스가 없어져 있겠죠. 네. 네. 저게 이제 그렇죠? 네. 제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제라스 같은 경우 이게 돼요. 왜냐면은 좀 타워 안에서 틀어 막으면서 그래도 아직도 제라스가 좋나요? 저는- 세계에서 네. 제일 잘하는 네. 저는 선수가 솔라에서 간간히 쓰고 네. 있긴 하는데 여전히 상황에 맞춰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사람은 죽어납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또 챔피언에 따라서 전술일 수 있으니까요. 네. 참 거듭 봐도 저 레넥톤이 계속해서 너무 위협적이고 EDG의 여러 가지 노림수 스플릿 푸시도 막히는 상황이고 한타를 열어서 CC 연계로 한 명 잡자니 아이템 트리나 현재 상황 조합으로 봐도 빵딜이에요. 엄연히 그러니까 웬만한 한 명을 아무리 포커싱을 잘해도 그렇게 되게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거는 훨씬 더 정교하고 더 날카롭게 들어가는 것 외에는 일단은 답이 없어 보이네. 네. 일단 죽이려면 이제 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SKT의 딜러를 잡을 만한 딜이 안 나오기 네. 때문에 그렇죠. 상대 차가 자꾸 저렇게 하는데요. 뭐 13,000 가까이. 자, 용과 바론이 이제 1분 3초 후에는 다 나옵니다. 지금 에코가 라이즈를 잡으려면 한 10초 동안 패야 돼요. 하지만 10초 동안 패려면 이제 자기가 없어져 있겠죠. 네, 라이즈는 뭐 차를 12시하고 가만히 있나요? 네, 라이즈는 한 3초면 돼요. 지금. 네. 3초면 되고 지금 EDG 쪽에서는 최대한 이제 칼리스타와 에코의 딜템이 구비될 때까지
시간을 끄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드래곤, 바론 이런 오브젝트는 뭐 계속해서 압박일 텐데 그래도 EDG가 첫 드래곤을 챙겼기 때문에 6분이라는 시간이 더 생겼어요. 지금 첫 맞습니다. 드래곤 챙기지 못했으면 지금 EDG 쪽에는 0드래곤, SKT 그리고 4드래곤 해서 자, 대기 좀 그려놓고 네, 띄우고 들어갈 그래도 수밖에 없죠. 타이밍은 창으로 좋았고, 도망갔으면 손도 힘들죠. 빠져나오나요? 손은 빠져나오는데 마린이 여기서 슈퍼 태킹죠. 아니 아고가 그냥 뱅기가 다 뛰었고요. 하지만 싸움이 좋게 열려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열려버리면 자, 페이커는 죽었고. 네, 페이커 잡았고. 근데 끝까지 페이커 서투를 봐야 페이커 될까요? 살짝 무리했어요. 페이커 백점! 무리했어요. 페이커 살짝 자, 무리했습니다. 실패만 하지만 이디도 실패만 아, 그러나 뱅기가 네, 살아가서 지금 페이커 살짝 무리하고 그리고 뱅이 칼리스타가 프리딜이었어요. 뱅이. 네. 완전 프리디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벌어졌다는 건 네. 게임이 답이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린이 대시를 썼고 전멸이 없어요. 네. 오 예. 아쉬운 게. 야, 이 상황에서 그래도 또 나는 분전했습니다. 이디지에 물론 그렇죠. 뭐 말 그대로 팀을 분전을 했습니다. 네. 정말 분한 전투였어요. 정말. 잘 싸웠는데 졌죠. 결국은 손해 봤어요. 그리고 발언 주면 이러나 저러나 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네. 겁니다. 말 그대로. 네. 바론만 먹지 마. 바론만 먹지 마. 롤드컵이 또 이제 한 해에 펼쳐지는 여러 대회 중 가장 중요한 대회 아닙니까? 아, 장면 보고 말씀드립니다. 입장 타임은 좋았고 애니 소환 그리고 에코는 또 시간 끌다 빠져나오니까 되게 잘 빠져나온 거예요. 그 와중에 계속 맞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디지가 보여준 전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에서 에코가 어그로를 4명의 어그로를 끌다가 그렇게 큰 위기 없이 빠져나왔고 오히려 마린의 레넥톤이 살짝 고립당하면서 HP가 많이 깎이나 싶었거든요. 근데 성장이 너무 잘 됐어요. 저런 데는 안 죽어요. 괜히 진짜 죽도록 때렸는데 안 괜히 죽고 때렸어요. 괜히 때렸어. 저 뒷라인에서 쭉 다시 밀고 들어올 때까지 안 죽었습니다. 네. 라이즈는 죽긴 했습니다만 사실 대세에 큰 지장은 없었고요. 진짜 마린이 이번에 와 마오라부터 시작해서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넥톤이 뭐 나중 가면 좀 성능이 떨어진다. 좀 어중간한 챔프다 이런 얘기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얘기지 이렇게 잘 컸을 때 안 좋은 챔프는 에로 예상이 없거든요. 게다가 파일럿이 마린이기 때문에 마린. 이거는 뭐 팀도 되고 딜도 자, 이거 되고 잡아줘요. 여기서 자 성공을 했습니다. 울프? 브라움이 네. 브라움이 한번 노려보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마린도 하나 하나 맞았어요. 맞았어요. 하나 코너 많이 맞고 라이즈도 왔어요. 라이즈도. 완벽한 포지션. 네이코. 자 메이커는 이거 전사. 휩쓸릴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안 될 것 네 같은데요. 어메이징 게임. 아 지금 패시브 다시 터졌고요. 라이즈가 패시브 방어막이 저렇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또 브라움을 잡긴 했습니다만 도착합니다. 멋있네. 본을. 라이즈 어우 날래긴 합니다만. 그렇죠. 에코라서 도망은 잘 갑니다. 라이즈가 때리고 피 있죠. 찾는 속도가 아주 라이즈 뭐 흡혈템 있나요? 네. 아주 자 뱅기는 뭐 이호까지 가서 한번 크게 그렇죠? 추격하겠다. 네 뱅기는 신났어요 지금. 네. 네. 바로는 신경도 안 쓰고 지금 뎁트 잡으러 폰 잡으러 여기서 순간 이동으로 도망가나요? 도망다니 예, 반반이다. 빠르게. 오. 어디가 본진에 있네요. 네, 그림자만 남아 있죠. 네. 자, 본 추격 한번 실패했습니다만 돈은 17,000차. 바론도 가져갑니다. 이제 슬슬 정상에 들어갔네요. 이제 SK텔레콤. 끝내러 올 것 같죠 이제. 메타의 변화와 맞물리는 그 선수들의 선택이 진짜 이런 그 롤드컵 같은 굵직한 국제대회에서는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게 레넥톤이 정말 아예 등장하지 않다가 처음 등장했었던 그때 임팩트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그 9M5 시절에 그 돌... 네. 말씀 예. 해도 될까요? 네. 네. 돌진 조합을 카운터 치는 느낌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탑 레넥톤이 등장을 했었고 실제로 상대가 모두 다 들어오는 조합이다 보니까 광역 데미지와 강신의 효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재미를 톡톡히 봤었어요. 미드, 바텀, 아레나이 쪽에서. 오, 강해. 이것도 그대로 밀고 자, 메타 자, 들어가는 게- 물었죠. 뎁트. 정사 페이커가 잡았습니다. 칼리스타가 죽었으면 끝났죠. 네. 여기서 이린주도 빼지 않습니다. 그냥 네. 안 되겠다. 여유 어쩔 수 없죠. 없습니다. 네. 끝내자. 끝내자. 던지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상대가 또 SK텔레콤 팀로고 띄우고요. 에이스 떴고. 이거는 정확히 딱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입니다. 딱 개인전과 팀 플레이의 차이가 여기서 그냥 확 드러났어요. 네. 개인 플레이 자체는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이제. 없었거든요. 네. 팀 플레이가